바람이 불 때는 항상 제가 주의하는 거는 볼 컨택에 되게 많이 신경을 써요. 바람이 불 때는 다 힘이 많이 들어가서 바람을 막 이겨내려고 치는데, 그러기보다는 스윙을 좀 부드럽게 가져가면서 스윗스팟에 정확하게 맞추는 거에 목표를 좀 두시면, 백스핀 양이 필요한 샷은 임팩이 좀 가파르게 들어가고 빨라져야 돼요. 이호는 티박스가 전형적으로 다 오른쪽을 향해 있어갖고 왼쪽에서 티를 꽂게 되면 왼쪽으로 못 돌아서게 되세요. 그래서 그냥 오른쪽을 보고 치게 되니까, 오르막성의 퍼팅을 할 때는 오르막이 보인다고 해서 스윙을 똑같이 들어서 힘을 더 주려고 하면은 오히려 거리 컨트롤에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르막에는 평상시보다 백스윙의 크기를 좀 더 키운다. 우리 아마추어 분들도 넘어갔다가 다시 반대쪽으로 넘어가고 온탕낸탕 이런 경험을 많이들 하시죠. 그린 리딩 다 해놓고 거리감에 집중해서 친다. 근데 치는 순간에 스트로크에 대한 생각을 하거나 방향성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되면 터무니없이 짧거나 터무니없이 긴 퍼팅들을 많이 하게 되세요. 지금 내리막 슬로프를 봐서 197m의 파3고 슬라이스 바람이 좀 많이 부는 지금 파3에 와 있는데요. 보통 이제 이럴 때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바람이 많이 불고 왼쪽에 공간이 조금 넓은 공간이 있으니까, 이럴 때는 핀보다는 좀 왼쪽에 저 멀리 보이는 벙커가 하나 있어요. 저쪽에. 그쪽을 보고 스타트를 그쪽으로만 똑바로 보내려고 좀 신경을 쓰면서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평상시보다는 좀 더 공이 밀리게끔 바람도 불고 하니까 좀 바람을 타고 밀어질 수 있게끔 치기 위해서 클럽을 197m 하면 4번 아이언을 쳐도 되는데, 이번에는 3번 아이언을 갖고 컨트롤 샷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지금 이렇게 뷰를 봐도 좀 어려운 곳에 핀이 있고 좀 어려운 상황인데 한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럴 때는 스윙을 풀 하려고 노력하진 않고 스타트의 방향만 먼저 잘 고려를 해서 똑바로 출발시키면서 스윙을 약간 끊어듯이 치려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하고 치고 있어요. 왜냐면 풀로 넘겼을 때 조금 슬라이스 바람에, 이런 바람에 내 몸이 일어나지면 많이 오른쪽으로 출발이 되기 때문에, 슬라이스 바람에 공 스타트 방향이 오른쪽으로 가면 너무 많은 큰 미스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저는 일단 스타트 방향에 좀 집중을 하기 위해서 볼 컨택 이후에는 좀 손을 좀 잡듯이 또는 몸을 더 크게 많이 안 돌릴 수 있게끔 한번 유지를 해보면서 스윙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카트, 그러니까 슬라이스 공을 치는 게 아니고 페이드 공을 칠 게 아니고 그냥 똑바로 공을 날리면 오른쪽으로 밀리는 바람에 의해서 그런 구질을 치려고 하기 때문에 티박스를 굳이 오른쪽에 가서 왼쪽을 보고 페이드 샷을 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티박스의 가운데에 서서 이렇게 가운데 있는 벙커를 향해서 치듯이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람 따라서 공이 좀 이렇게 밀릴 수 있게 공략을 해준다면 핀 오른쪽에 잘 온이 된 것 같아요. 이런 197m의 오른쪽 완전히 공간이 없는 백핀을 칠 때는 사실 프로들도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거리예요. 왜냐면 탄도가 나와야 그린에 맞고도 뒤로 넘어가지 않을 거니까 탄도를 충분히 만들면서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피니치는 맞아요. 이 코스에서 가장 어려운 피니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저는 잘 쳤네요. 네, 그린이 이렇게 앞에부터 왼쪽에 2단, 오른쪽에 2단 해서 엄청나게 굴곡이 좀 심한 그린이에요. 그래서 항상 앞핀과 왼쪽 백핀, 오른쪽 백핀이 클럽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숏홀이고요. 맨 앞핀 같은 경우에는 한 150m면 가는데, 요 지금 치고 있는 맨 오른쪽의 백핀은 197m까지 쳐야 되는 엄청나게 많은 갭이 차이가 나요. 왜냐면 오르막도 엄청 심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왔을 때는 그린이 오르막으로 계속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당연히 반대쪽에서는 내리막이 심하지만 제 공 위치에서부터 핀까지는 오르막이기 때문에 조금 더 부담 없이 퍼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성공 확률이 좀 높아지겠죠.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저는 퍼팅을 사용을 할 건데, 이유는 뭐냐면 엣지 초입부터 공까지 그렇게 크게 길이가 있진 않아서 잔디에 영향을 많이 받진 않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조금 더 있다면 잔디에 영향을 받지만, 보통 한 30cm까지는 퍼터도 어느 정도 공이 떠서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주 많은 영향을 받진 않아요. 여러분들도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치면 저는 왼쪽 홀컵 하나보다 조금만 더 보고, 그리고 되도록
임팩트를 조금 더 가져가면서 퍼팅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열려 맞은 것 같아요. 짧았고. 이후로는 이렇게 파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사실 생각보다 저희가 지금 훈련을 하고 있는 이 전주훈련장의 코스는 조금 어려운 거는 그린 주변이 좀 어려워요. 이 엣지 잔디를 살짝 지나가면 이 그린 쪽에 그린 살짝 넘어서는 다 러프가 조금씩 길어지고, 이 잔디 종 자체가 되게 질긴 잔디이기 때문에 그냥 공이 이렇게 떨어져도 그냥 이렇게 묻히는 이런 상태의 러프가 있기 때문에 까다로워요, 숏게임을 하기에. 하지만 볼을 타이틀리스트와 함께라면 두렵지 않아요. 이제 이 길을 따라서 카트 패스를 따라서 이렇게 가면 다음 홀이 이제 파5 홀이 나오게 되는데, 오르막성의 홀이고 세컨샷 라이가 좀 어려워요. 그리고 거리가 계속 오르막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투혼이 뒷바람이 불지 않는 이상은 좀 어려운 홀인 것 같아요. 오늘 한번 세게 쳐서 최대한 짧게 남겨서 버디를 한번 트라이 해보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이 전홀이 슬라이스 바람이었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는, 이쪽 홀은 이제 앞바람성이 좀 강하겠죠. 거꾸로니까. 앞바람이 불 때는 항상 제가 주의하는 거는 볼 컨택에 되게 많이 신경을 써요. 왜냐, 앞바람이 불 때 좀 헤드가 뒤집어 맞듯이 약간 치솟는 샷이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좀 깎이는 샷이 나왔을 때는 비거리 손해가 많아지기 때문에 스퀘어하게 오는 거에 집중을 좀 많이 하고, 세게 치기보다는 정타에 맞추려고 조금 더 신경을 써주는 것 같아요. 바람이 불 때는, 앞바람이 불 때는 다 힘이 많이 들어가서 바람을 막 이겨내려고 치는데, 그러기보다는 스윙을 좀 부드럽게 가져가면서 스윗스팟에 정확하게 맞추는 거에 목표를 좀 두시면 훨씬 더 바람이 안 타는 샷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저도 정타에 신경을 써서 한번 스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오르막성의 홀이고 앞에는 큰 나무가 있기 때문에 조금 왼쪽을 향해서 쳐주는 게 좋지만, 저는 오늘 조금 공격적으로 그냥 이 나무를 넘겨치듯이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볼은 타이틀리스트를 쓰기 때문에 바람을 덜 탈 거라고 예상이 듭니다. 뷰가 멋있네요. 네, 저는 약간 나무를 다 남기는 약간 페이드성의 샷을 구사해서 좀 더 오른쪽 도그렉 홀이기 때문에 약간 좀 더 쇼커 쪽으로 한번 도전을 해봤어요. 근데 뭐 맞는 건 잘 맞았고 원하는 만큼의 각도가 휘어졌는데, 이 정도 앞바람이면 괜찮게 페어웨이까지 갔을 것 같은데, 만에 하나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나가봤더니 앞바람이 더 셌다면 아마 페어웨이까지는 못 갔을 것 같아요. 한번 가보시죠. 저희는 캘리포니아의 팜스프링스라는 지역에 와서 이제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이 지역이 그래도 캘리포니아에서는 겨울에 가장 날씨가 안전한 것 같아요. 지금 저쪽에 한번 나무 뒤쪽에 보시면 구름이 엄청 많이 껴 있는데, 지금 저 산 너머에 지금 구름이 걸려 있는 형태예요. 낮은 구름이 형성될 때는 이 산을 잘 못 넘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쪽 반대쪽은 테미큘라 지역인데, 저쪽에는 날씨가 별로 좋진 않은 것 같고, 항상 이쪽 팜스프링스 쪽만 날씨가 조금 안전한 것 같아요. 그래도 저희가 2달 동안 비용을 쓰면서 이 먼 곳까지 와서 훈련을 하는데, 날씨의 영향 때문에 훈련을 못하는 날이 많이 발생하면 손해이기 때문에 항상 저희는 훈련을 갈 때 제가 좀 이런 부분을 좀 많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번에 선택을 잘해서 좋은 컨디션의 골프장에서 좋은 날씨 속에서 선수들이 훈련을 마음껏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에 기량이 많이 좋아진 선수들도 여러 눈에 띄고, 아직 경험이 많은 친구들은 조금 더 있어야겠지만 그래도 그 친구들도 필드를 매일 접하고 있기 때문에 좀 필드에서 요령이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샷을 한 저 친구도 늦깎이 고등학생 골프 선수인데 이제 시작한 지 한 8개월 정도밖에 안 됐어요. 하지만 매일 필드를 경험하고 있고 매일 연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리고 뭐 타수도 80대 초중반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으니 상당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2홀에서 앞바람이 많이 불고 있지만 조금은 더 공격적으로 한번 쇼컷 쪽으로 많이 붙여서 공의 페이드성의 공을 쳐서 좀 더 오른쪽으로 좀 많이 쳤어요. 근데 아쉽게도 이 페어웨이 밑단까지는 원래 바람이 조금 적으면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러면 대략 한 220m 정도 남아요. 근데 오늘은 저 페어웨이 밑단까지는 못 올라가서 좀 러프에서 샷을 해야 되기 때문에 투혼이 편하게 될 것 같진 않아요.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냐면 이런 지금 질긴 러프인데 많이 깊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반 정도 공이 잠겨 있는 상태에서 프로 선수들도 이런 데서 뭐 유틸리티나 뭐 우드나 롱아이언을 갖고 그린에 세운다는 건 상당히 어렵고 구를 걸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치게 되고 공도 사실 웬만큼 힘이 있지 않으면 많이 뜨진 못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자기 기량에 맞게 뭐 힘이 좋고 볼 스트라이킹이 좋은 선수들은 이 상황에서 충분히 공을 높게 쳐서 그린에 세우려고 치겠지만 저처럼 이제 힘이 많이 빠져서 스피드가 좀 약하고 그런 선수들은 아마 저는 3온을 좀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린 사이드 왼쪽의 공간이 조금 안전하기 때문에 핀은 오른쪽 약간 백핀성에 가깝게 있고 왼쪽으로 조금 쳐놔야 다음 어프로치가 조금 편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전략을 그린 왼쪽 사이드 쪽으로 공을 보내놓고 어프로치를 하겠다, 이런 전략을 일단 세워놓고 한번 세컨샷을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 측정기로 거리를 측정해보니 핀까지는 지금 215m 정도가 남았고요. 페어웨이였으면은 좀 높게 쳐서 세울 수 있는데 지금 볼 잠긴 상태가 반 정도는 잠겨있기 때문에 공하고 페이스 앵글 사이의 잔디가 같이 맞아요. 그러면은 좀 스핀량이 많이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높은 탄도를 구사하기는 좀 어려워요. 특히나 이런 벤트그라스의 러프는 좀 질긴 형태이기 때문에 채가 좀 잘 안 빠져나가는 특성이 있어서 많은 선수들도 좀 힘이 있어야지 좀 잘 빼낼 수가 있어요. 근데 항상 아마추어 분들도 본인의 공이 놓여진 상태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해서 예상을 좀 하고 칠 수 있다면 조금 더 큰 실수에서는 벗어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이제 무조건적으로 앞만 보고 돌진하는 돌격대처럼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샷을 했다가 예상 밖의 큰 미스가 났을 때 누구나 당황하게 되세요. 프로들은 이제 경험이 많기 때문에 다음 이런 상황에서 어느 정도는 어떤 미스가 나올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샷을 하기 때문에 조금은 대비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금 원래 오르막까지 보면은 앞바람에 사실 제 거리에서는 지금 3번 우드를 쳐야 되는데 러프고 약간 잠겨 있고 좀 공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유티를 선택했어요. 이 의도는 핀 쪽으로 치지 않고 왼쪽으로 잘라서 홀 공략을 하고 어프로치를 승부를 보겠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했고, 이런 라이 상태에서 우드를 치다가 제가 다운 블로가 잘 안 되면 우드 같은 경우에는 공이 더 너무 안 뜨기 때문에 많이 거리를 더 많이 손해를 보게 돼요. 그래서 조금 더 다운 블로를 할 수 있는 이 유틸리티를 갖고 좀 더 눌러 치려고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저는 저 왼쪽에 나무가 있는 공간 쪽으로 유틸리티를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원하는 방향대로는 지금 가고 있고요. 네, 거리도 제가 원하는 만큼은 갔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린 왼쪽 사이드에서 저는 이제 서드샷을 치게 되는데요. 그러면 어프로치가 상대적으로 좀 공간이 많아서 제가 어떤 샷을 여러 가지 다양한 샷을 해볼 수 있으니 좀 유리해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제가 우드를 쳤을 때는 실수가 나왔을 때 엄청나게 큰 실수로 이어지기 때문에 저는 우드를 지금 선택을 하지 않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르막으로 계속 가는 홀이기 때문에 영상에서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오르막이에요. 네, 이런 홀에서는 탄도가 나와야 비거리 확보가 될 수 있는데 러프였기 때문에 탄도를 높게 치기는 상당히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는 좀 왼쪽으로 쳐놓고 왼쪽에서 어프로치를 하는 그런 전략을 세웠고요. 결과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왼쪽 홀에는 미국 할아버지들이 담배를 즐기시면서 약간 팀 대기를 하고 계시네요. 굉장히들 많이 치세요, 여기 캘리포니아는. 그리고 컨트리 클럽 이 안에
저런 멤버들의 동호회 활동, 우리나라 따지면 그런 것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나와서 경기하고 인사하고 뭐 식사하시고 들어가고 이런 게 항상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되게 부러워요. 한국은 조금 멤버십이라고 하면 되게 턱이 높고 좀 이런 게 많은데, 미국은 좀 한국보다 당연히 더 프라이빗한 골프장은 더 근엄한 곳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그냥 일반적인 멤버십이라고 하면 그 멤버들끼리의 커뮤니티 안에서의 그런 활동들이 되게 잘 되어 있어서 되게 재밌게들 친하게 지내시는 것 같아요. 참 보기 좋은 모습이고요. 저는 제 공은 지금 왼쪽 그린을 보면 그린 왼쪽에 제가 원하는 곳에 있어요. 딱 정확하게 있어서 너무 좋아요 지금. 근데 저는 이 상황에서 이제 어떤 어프로치를 할 거냐 선택을 한번 해보면, 저는 일단 높게 띄우는 샷은 의미가 없을 것 같고 54도 정도의 클럽을 갖고 탄도는 중간 정도로 생각을 하고, 그린 중간부터 핀까지는 살짝 내리막이 있어요. 그래서 제 공이 떨어지는 곳은 약간은 오르막이 떨어질 거고요. 그래서 속도가 죽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으며,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인데 지금 보면 오른쪽으로 언덕이 좀 높은 게 있어요. 저걸 지나면서는 이제 내리막으로 시작이 돼서 거리를 좀 잘 맞춰야 되는데 와서 보니까 좀 까다롭네요. 근데 저는 중간 탄도로 그린에 떨어져서 약간의 런이 발생할 수 있게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와보면 이 그림자까지는 다 오르막이에요. 근데 이 그림자가 넘어가면서는 이제 내리막으로 가기 때문에 저는 이 그림자 정도 끝까지 쳐서 약간의 스핀을 통해서 많이 앞으로 부르지 않게끔은 할 계획이에요. 제가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는 대략 캐리 거리 한 17에서 18m 정도를 날아가서 약간의 스핀이 걸리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보통 이런 어프로치를 할 때는 막 스윙에 대한 모션도 당연히 뭐 있겠지만 그보단 필드에서는 내가 임팩트 때 여기서 어떤 힘을 갖고서 떨어뜨릴지를 결정을 하고, 그럼 백스윙이 었다 떨어뜨리는 힘 자체에 좀 집중을 해주고, 칠 때 연습을 했던 그 떨어뜨리는 힘에 집중을 해서 그대로만 구현해 준다 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쳐보는 거죠. 그럼 이렇게 조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예상보다는 좀 못 미쳐서 떨어져서 그만큼 좀 짧았어요. 그리고 오늘은 그린 상태가 조금 느린 편이어서 더 굴러가진 않았던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뭐 영상에 담겨졌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연습 스윙을 할 때 느꼈던 힘의 양을 칠 때 그대로 아마 전달은 됐을 거라고 봐요. 저는 지금 느낌은 제가 생각했던 위치는 한 이 정도였는데, 근데 그 전에 떨어졌기 때문에 첫 번째 바운드가 더 오르막에 맞으면 속도가 좀 더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거리감에 대한 실패를 좀 했고요. 근데 뭐 파5니까 한 번의 기회가 있으니 한번 잘 넣어봐야죠. 그리고 미국의 골프장은 이렇게 캐디님들이 안 계세요. 다 저희가 셀프로 카트 운전하고 저희가 치고 거리 측정기로 저희가 거리를 보고, 또는 뭐 내비게이션이 있는 카트들도 있고, 미국에는 캐디님들이 계신 골프장은 상당히 고퀄리티의 골프장들에만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많지도 않고, 그리고 캐디피 또한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고, 거기는 정말 좀 근엄한 느낌의 골프장들이 있는 것 같고요. 일반적인 멤버십에는 거의 대부분 골프장에 캐디님은 안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알아서 다 치고 알아서 채 닦고 볼 닦고 다 셀프로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불편할 수 있겠지만 생각보다 더 훨씬 괜찮아요. 어디 가냐 제 생각에는. 지금 볼은 내리막성으로 되어 있고, 시작 때 경사가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옆에서 보면 얼마큼이 내리막을 갔다가 쳐야 되는지 알 수가 있고요. 보통 저는 이제 내리막 퍼팅을 할 때는 어디까지만 가서 공이 멈추듯이 가고, 예를 들면 여기서 쳤을 때 저는 여기까지만 가는 힘으로 치고 나머지는 이 경사에 의해서 그 내리막을 탈 수 있게끔 계획을 잡고 보통 퍼팅을 하는 편이에요. 스피드 컨트롤을 잘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셌네요. 근데 제가 예상했던 스피드보다는 제가 조금 더 힘 조절이 안 돼서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좀 세게 맞아서 라이를 타야 되는 시점을 지나가다 보니 좀 더 끝에 가서 라이가 걸려서 돌고 나왔어요. 이렇게 퍼팅은 그린 리딩을 하는 게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항상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 거리감이 잘 맞는 날 잘 떨어져요. 지금 현역에 있는 일부 투어 선수들도 매일매일이 틀려요. 퍼팅 스피드감은. 근데 그거를 거의 비슷하게 만들기 위해서 선수들이 그렇게 많이 연습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퍼팅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스피드 컨트롤이에요. 그린 리딩은 학습이고 꼭 외워야 되는 것들이 있고, 근데 테크닉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스트로크에 대한 게 당연히 중요할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도 스피드 컨트롤이 제일 중요해요. 제가 그린을 리딩한 대로 공이 가려면 리딩한 거에 따른 스피드가 맞아야 들어가기 때문에 선수들도 항상 스피드 컨트롤에 대한 훈련을 많이 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게 돼야지 제가 라이를 읽은 대로 갈 수 있으니까. 지금 이 홀은 파4홀이고 세컨샷 해저드를 넘겨서 거의 아일랜드성 비슷하게 있어서 앞에까지 물이 다 그린 앞에까지 와 있어서 좀 세컨이 좀 어려워요. 근데 좋은 조건에서 세컨샷을 쳐야지 그나마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일단 티샷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티샷이 좀 평평하고 좋은 라이에 갖다 놓을 수 있어야지 다음 샷이 좀 부담이 적을 거니까 그래서 티샷에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홀인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오르막 파5를 앞바람을 많이 맞으면서 왔기 때문에 이 홀은 반대로 가는 홀이기 때문에 뒷바람성이에요. 그리고 중간에 해저드가 있기 때문에 해저드까지는 240m가 돼요. 근데 저는 한 220m까지만 칠 의도로 지금 유틸리티를 잡았고요. 아주 평평한 위치에 좀 갖다 놓고 싶은 마음에 최선을 다해서 샷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홀은 티박스가 전형적으로 다 오른쪽을 향해 있어 갖고 약간 티박스 오른쪽에서 가운데를 보듯이 셋업을 해주고 스윙을 해주는 게 좀 좋을 거고요. 왜냐면 왼쪽에서 티를 꽂게 되면 왼쪽으로 못 돌아서게 되세요. 그래서 그냥 오른쪽을 보고 치게 되니까 티박스가 오른쪽을 향해 있을 때는 티박스 오른쪽에서 가운데를 보듯이 서주시는 게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쳐보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가운데를 좀 보듯이 쓴 상태에서 일단 원하는 방향으로는 가고 살짝의 드로우를 의도했는데 드로우도 잘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런이 발생해서 충분히 좋은 샷을 친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220m 정도는 친 것 같고요. 해저드까지는 거리가 조금 더 남았지만 그래도 좀 괜찮은 라이에 갖다 놨기 때문에 세컨샷을 치는데 부담이 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핀 바로 앞에까지 해저드가 계속 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 홀이 저희 선수들한테도 많이 빠뜨리는 홀이기도 하고요. 근데 다행히 오늘은 좀 오른쪽 핀이기 때문에 조금 나아요. 제 예상보다는 공이 뒷바람을 타고 조금 더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세컨샷 거리는 대략 한 100m 정도 남을 것 같고요. 근데 여기는 이제 이렇게 어필이나 되게 오르막 라이나 그러면 훅라이가 좀 심해지는 라이 이런 데서 치게 될 경우에는 세컨샷이 되게 좀 어려워요. 물론 거리가 아주 길진 않지만 되게 섬세한 거리 컨트롤이 필요한 홀이기 때문에 되게 신경들을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핀을 좀 오버시켰을 때는 120, 30m에서 바운드가 좀 되면서 그린을 넘어가기 때문에 세컨샷이 떨어지는 거리감에 집중을 좀 많이 하게 돼요. 저는 이제 뒷바람이 불기 때문에 스핀량이 많아지진 않을 거예요. 세컨샷에 보통의 약간 앞바람이나 바람이 좀 없을 때는 살짝 긴 듯하게 쳐서 뒤에가 약간 언덕이 있기 때문에 뒤로 좀 백스핀이 걸려서 내려오게끔 치는데 오늘은 좀 뒷바람성이어서 완전히 뒤로 당겨지진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더 캐리 거리에 집중해서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저 선수처럼 이 홀은 저렇게 러프에서 치게 될 경우에는 스핀량이 많이 안 걸리기 때문에 오버되는 경우가 많아요. 또는 터치 실수로 인해서 캐리 거리가 많이 짧아질 수도 있고요. 왜냐면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지금 연습하고 있는 골프장은 러프가 많이 깊진 않아도 좀 질긴 잔디여서 웬만큼 힘이 있지 않는 이상은 잘 안 나가지게 돼요. 그래서 러프에서 공을 칠 때는 손의 힘을 좀 어느 정도 좀 단단히 고정을 하고 임팩트를 해야 된다라는
거를 전제하에 치기 때문에 거리 컨트롤이 좀 어려워지세요. 지금도 러프에서 친 선수는 지금 그린 오버가 됐고요. 아무래도 타이트하게 거리를 맞추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으니까 차라리 좀 오버시켜 놓고 어프로치 하는 것도 괜찮죠. 지금 대략 100m 정도가 남았고요. 바람은 뒷바람성이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100m를 치는 클럽보다는 조금은 더 짧은 클럽을 선택을 했고, 그 이유는 뭐냐면 앞핀이고 하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세게 쳐줘야 백스핀 양이 커지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일단 했어요. 그리고 이제 컨택을 집중을 해서 짧은 클럽을 잡았기 때문에 스윙의 느낌보다는 임팩트를 잘 갖고 갈 수 있는 샷을 꼭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집중을 해서 한번 샷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54도의 클럽을 선택을 했고, 54도의 클럽을 갖고, 일단은 뭐 공은 좀 어느 정도 깨끗하게 들어간 것 같고요. 네, 스톱. 네, 이렇게 되면 좀 거리는 잘 맞춰서 친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이렇게 타이트한 핀에서는, 미국에서는 이렇게 디보트를 해주는 게 매너고요. 타이트한 핀에서는 스핀량의 증가를 시키기 위해서는 부드러운 샷을 할 수는 없어요. 무조건 백스핀량이 필요한 샷은 임팩이 좀 가파르게 들어가고 빨라져야 돼요. 그래야 스핀량을 많이 가져갈 수 있으니까, 되도록 자신이 있을 때는 좀 타이트한 클럽을 선택을 해서 좀 세게 쳐주는 게 더 좋겠죠. 그래야 백스핀량이 커지니까. 근데 저는 의도했던 바는 핀보다 약간 지나가서 떨어져서 약간 백스핀으로 내려올 수 있게끔 치려고 했는데, 캐리거리가 조금 못 미쳤어요. 캐리거리가 그린에 지금 떨어져서 그만큼 백스핀이 내려가다 보니 좀 짧게 엣지까지 가버렸는데,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상황도. 왜냐면 저기서도 이제 퍼팅으로 충분히 버디를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많이 오버되면 안 되는 이유가, 보시다시피 좀 경사면이 높아요. 보통 원바운드에 스핀이 안 걸리면 저기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저럴 때도 내리막으로 어프로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뒤에 해저드도 있고, 그래서 좀 까다로워요. 물론 이제 경험이 많은 친구들은 이 상황에서도 스핀을 주고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지만, 아직 구력이 짧은 친구들은 좀 그런 게 아직은 많이 숙달 안 돼 있어서 저렇게 다시 오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아마추어 분들도 넘어갔다가 다시 반대쪽으로 넘어가고 온탕 nen탕 이런 경험을 많이들 하시죠. 저희가 세컨을 친 지점은 100m 정도인데 좀 공간이 이렇게 좀 없어요, 핀에. 그래서 조금 거리감이 되게 중요한 샷이고, 제 지금 공은 여기 떨어져서 원바운드 튀었다 이렇게 뒤로 왔는데, 원래 의도는 핀 옆에 떨어져서 넘어갔다 뒤로 오게끔 제 상상에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디보트 수리도 이렇게 해주는 게 좀 매너고요. 어찌됐든 그래도 오르막성의 퍼팅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라이도 아주 많지는 않기 때문에 컨택만 좀 잘 된다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항상 이제 오르막성의 퍼팅을 할 때 중요한 거는, 임팩트 때 힘을 조금 더 전달하기 위해서 힘을 주면은, 그립에 힘을 주는 순간 공이 좀 세게 맞기 때문에 친 것만큼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르막성의 퍼팅을 할 때는 평상시 거리감보다는 스윙 크기를 조금 더 백스윙을 크게 들어서 치려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르막이 보인다고 해서 스윙을 똑같이 들어서 힘을 더 주려고 하면은 오히려 거리 컨트롤에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르막에는 평상시보다 백스윙의 크기를 좀 더 키운다. 요거는 좀 팁으로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어필이긴 한데 꽤나 오르막이 좀 있어요. 오르막에 약간 훅라이성의 라이가 좀 보이고요. 저는 홀컵 오른쪽 끝 정도를 바라보고, 이런 모든 그린 리딩이 다 끝났다고 하면 이제 저는 이제 거리감에 또 한번 집중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모든 설정이 끝났으면 마지막에 치기 전에 거리감에 집중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세요. 그린 리딩 다 해놓고 거리감에 집중해서 친다. 근데 치는 순간에 스트로크에 대한 생각을 하거나 방향성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되면 터무니없이 짧거나 터무니없이 긴 퍼팅들을 많이 하게 되세요. 그래서 3팟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항상 본능적으로 선수들은 많은 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린 리딩이 끝나면 저 그린 리딩에 맞는 스피드에 대한 이미지를 갖고 그 스피드 컨트롤에 좀 집중을 하게 돼요.
마지막에 칠 때는. 그래서 제가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르막성이 있고, 그럼 평상시에 제가 이 정도 거리는 한 요만큼 빼서 이렇게 친다고 보면, 지금은 오르막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큰 스트로크를 갖고 스윙을 하려고 하겠습니다. 임팩트 때 힘을 주는 행위는 거리 컨트롤에 엄청나게 많은 안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스윙을 조금 더 들어서 쳐준다. 네, 이렇게. 네, 이 홀도 버디 트라이를 못했네요. 이 홀도 이제 그냥 파로 마무리가 되었지만, 지금 제가 세 홀 동안 이렇게 라운드를 하면서 홀을 치는 이제 프로들의 생각과 느낌, 그리고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와봤는데요.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어떤 홀에 있어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는, 골프가 좀 다르게 한번 접근해보면 좋은 게, 홀 생긴 걸 보고서 이 홀은 내가 어떤 전략을 써야지 라는 것도 한번 생각하면서 해보시면 치는 거 이상으로 또 재미가 있으세요. 마치 이제 게임을 하듯이 내가 공을 일로 갔다가 절로 갔다가 안전하게 파세이브를 한다든지, 또는 찬스를 만들 수 있다든지, 이렇게 내가 한번 머리를 쓰면서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프로 선수들은 많은 훈련을 하고 있어서 볼 스트라이킹을 잘할 수 있게 되는데, 대부분의 선수들이, 그러니까 당연히 볼 드리블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보다는 프로 선수들도 항상 전략에 대한 거를 미리 머릿속으로 구상을 하고 그 계획대로 풀어나가요, 홀마다. 물론 이제 선수들은 시합 전에는 연습 라운드를 통해서 이 홀에 대한 전략을 이미 다 세워놓고, 경기 때는 야드지북이라는 걸 갖고 대본처럼, 마치 배우가 대본을 보고서 그거대로 연기하듯이, 프로 선수들은 내가 짜놓은 그 코스대로만 치려고 노력들을 해요, 코스에서, 시합 때.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보기를 좀 잘 안 하게 되는 환경으로 가는 거죠. 전략을 해놓으면 내가 좀 쉬운 데서 미스가 되더라도 좀 쉬운 데서 어프로치나 퍼팅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전략이 없이 가게 되면 미스가 났을 때는 아주 안 좋은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거, 그 부분 때문에 항상 이제 아마추어 분들도 코스에 나오시기 전에, 그 전에 인터넷으로 홀 배치도나 이런 걸 보시면서 한번 상상을 좀 해보시면, 그것 또한 라운드 하는데 큰 즐거움이 되지 않으실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